먼저 이제 오늘 발표 순서는 제가 이제 그동안 석사 논문 주제로 글을 썼던 5.18과 청소년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박사 논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구술사를 활용해서 우리 한국 현대사 교육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술사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이 구술사를 활용한 역사 수업이 왜 필요할까라는 걸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5.18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 기조에 있는 자료라든지 구술 증언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또 구체적인 방안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전문장이거든요. 5.18 민주화운동과 청소년을 연구해 달라. 근데 사실 이제 처음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또 이제 현장에서 역사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5.18 민주화운동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소년이 아니고 80년 당시 청소년을 이야기한 거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좀 다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구를 시작했어요. 역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사료라는 것도 거의 부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좀 그런 틈을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석사 논문에서 인용한 게 결국 이제 구술 자료였습니다. 특히 이제 89년, 90년대 이렇게 만들어진 현사회에서 수집한 6.18 민주항쟁 사료 전집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됐고요. 뭔가를 조금 보완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우연찮게 이제 국가보훈처의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생자 현황을 연도별로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시 제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연령별로 이렇게 희생자 현황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생각보다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을 당했고, 그 말은 또 많은 수의 청소년들이 그만큼 참여를 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 두 자료를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논문으로 완성을 했었는데, 80년 이후 89년제 6.18 항쟁으로 민주화운동이 좀 다시 활발해질 때까지 약간의 이제 암기가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뭐 광주 지역의 청소년이든 아니면 우리 한국 전체 청소년들의 움직임들이 사실 너무 잡히는 게 없어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결국은 구술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이제 추후에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생각해 수업에서 좀 녹여낼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요 아래 주제를 박사 논문 주제로 잡고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 구술사학에서 정의하는 구술사는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구술에 기반을 둘 역사 소설뿐만이 아니라 구술 자료, 그리고 구술이 이루어진 과정 전체를 구술사에 범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역사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활용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구술사로 쓰여진 역사책을 가지고 학생들하고 공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직접 구술을 수집하는 것도 구술사 수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것 자체가, 그 과정 자체가 구술사를 하는 길.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 구술사를 어떻게 연구해 왔는지를 이제 80년대 말에 우리 5.18 관련된 그 사료 전집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구술사 연구가 시작됐다라고. 그나마 2000년대 이후에는 조건도 교체가 되고 민주화가 계속해서 진전이 되면서 이제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술들이 체득되기 시작하고, 또 이것들이 이제 자료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거는 이게 잘 정리가 아직은 좀 덜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홍보가 거의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계점 부분에서 굉장히 체록은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거를 가지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긴 어떤 글로 써내는 작업들은 여전히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구술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확장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나름대로
역사교육에서 구술사는 어떤 의미인지를 정의를 내려본 건데, 일단은 뭐 세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들은 일단 만들어진 구술 자료를 가지고 이걸 이제 사료 비판하듯이 한번 검토하고 살펴보는 것. 근데 세 번째로는 그걸 가지고 학생들이 나름의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작은 역사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좀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더 중점을 두고, 그래서 이제 필요성은 뭐 효과들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한 것 같은데, 교과서의 내용은 분량은 작지만 사실 들어갈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빼고 설명하자니 연결이 안 되고, 또 이걸 다 설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부족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든 교육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건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존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들을 조금은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너무나 상투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강의식 학습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구술 자료를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훨씬 더 흥미로운 역사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세 번째는 이제 구술 자체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결국 이야기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이런 이야기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훨씬 더 수업을 풍부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대부분 우리가 접하는 수업에서 활용하는 구술 자료들은 우리 지역에 관련된 인물들의 구술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 지역의 현대사를 이해하는데 구술 자료만큼 사실 좋은 자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앞서서 이 구술사를 활용해가지고 역사 수업을 하신 분들의 논문을 간단하게 분석을 좀 했는데, 주로 가족들 중에 예를 들면 6.25를 경험하신 분들, 4.3을 경험하신 분들, 이런 분들 주로 직접 면담하고 체록하고 결과물을 정리하는 형태로 수업을 구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수업 주제가 8편 중에 4편이 6.25 전쟁에 집중이 돼 있는데, 이미 종전된 지 지금 거의 7, 8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라서 과연 가족 중에 6.25 전쟁을 경험한 구술자를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학생들은 본인들의 할머니 그 이상 분들을 이렇게 구술자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논문을 보면 적절한 구술자를 구하지 못해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체록, 이게 면담, 요것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품이 들어가요. 사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죠. 면접을 위해서 인터뷰를 위한 질문지도 사전에 작성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훈련되지 않은 우리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이런 작업들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교사의 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라서 이게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인가 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저는 불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수업들이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역사 쓰기라든지, 우리 이제 이 구술이 담긴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좀 후반부 작업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이제 지금 현재 중학교 교육과정, 근현대사 부분 교육과정이고 총 17차시 정도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많은 시간을 부여한 교과서. 요즘은 검정 교과서라서 출판사마다 이 비중이 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출판사 같은 경우는 10차시 이내에서 근현대사 전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5.18이라든지 현대사를 제대로 중학교 수준에서 가르치려면 어떤 형태로든 이 교육과정을 교사가 재구성을 해야 한다는 어떤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재구성을 해놓은 것들은 근대사 부분은 이제 강의식으로 이제 현대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구술사적인 요소를 이제 수업에 반영을 해서 크게 보면 4.3 사건, 6.25, 그리고 4.19, 그리고 이제 오늘 다룰 5.18, 이번 이제 6월 항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술 자료를 활용해서 현대사는 충분히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5.18 수업의 사례를 보면 이때 참여했던 10대 청소년들이 당시에는 또 어떤 상황으로 5.18에 참여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알았으면 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수업들을 구상했고요. 차시별로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3차시로 구상을 했어요. 좀 압축을
해서 이제 첫 번째 수업 시간에는 일단은 간략하게 5.18 정례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 아이들은 이미 초등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매 학년마다 의무적으로 광주교육청에서는 5.18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2시간 이상씩. 그러니까 본 수업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5.18을 어느 정도는 이식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인터뷰를 위한 준비 작업들을 수업 시간에 하는 거죠. 사전에 이제 그러려면은 교사가 관련 인물을 먼저 이제 섭외를 하고 이 인물들이 어떤 분들이니까 관련 자료도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겠죠. 이거를 가지고 모금별로 질문을 작성하고 이걸 다시 수합해서 다음 다시에 직접 교실에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선행 연구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보완한 부분인데, 일단은 학교 밖에서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상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이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바깥에 나가려고 하면은 사실상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면담자를 찾아서 구술자를 찾아서 어떤 특정 지역이나 인물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광주라는 상황 속에서는 충분히 이제 5.18 관련된 구술자들을 초청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교실에 사전에 섭외를 해서 그분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면 우리가 이제 완벽한 형태의 이제 구술자를 아이들이 채용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3차 시는 2차 시 때 이제 인터뷰 연구를 토대로 아이들이 직접 글을 써보는 형태로 역사를 쓰는 형태로 그래서 이제 사실 3차 시도 부담스러워요.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주제 하나를 가지고 3시간 이상 수업한다는 거는 그만큼 다른 주제의 수업들을 조금은 덜어내야 한다는 어떤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수집된 자료들을 잘 활용을 하면 이걸 가지고 충분히 역사적으로 뭐 글을 써보거나 아니면 어떤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는 1차시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면 좀 여유 있게 1차시에서 예를 들면 5.18과 관련된 사전 설명을 하고 3차시는 구술자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고 이런 형태로 하면은 그래도 좀 이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이 구술자를 활용해서 역사 수업을 하는 목표들은 아이들이 어찌됐든 이제 구술자료를 역사 사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이제 좀 더 비판적으로 읽고 또 역사를 쓰는 수업들이 그냥 일회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현대사는 아주 많은 구술 자료들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면 사실 글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거를 한 번이 아니라 한 학기에 걸쳐서 여러 번의 경험들을 하게 된다면 아이들 훨씬 더 쓰기 능력도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술을 통해서 접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동안 역사에서 사실 주목하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가 대부분이죠. 오히려 우리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역사적으로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역사가와 같은 사고 과정, 또 쓰기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쳐서 수업을 하게 되면 기존의 어떤 수업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5.18 관련된 구술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수업을 할 것인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이제 4.3 사건도 그렇고 또 6.25는 워낙 더 많은 방대한 구술 자료들이 구축이 되어 있고 아카이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현대사 전반으로 좀 폭을 넓혀서 현대사 교육만큼은 구술사를 통해서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게 교육을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과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이렇게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사 관련된 아니면 다른 동양사 관련된 구술 자료들도 요즘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아카이브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활용하면 이제 한국 현대사를 넘어서서 세계사까지 구술사를 활용해서 교육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콘텐츠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뭐 기록관도 그렇고 연구소도 그렇고 뭐 기념재단 또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제 5.18 교육 관련된 콘텐츠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홍보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워낙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분산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찾는 입장에서는 조금 수고가 필요한 거죠. 다행히 이제 기념재단에서는 5.18 교육 패널가 따로 있어서 거기 일단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업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자료들도 결국은 교사가 내 수업에 맞게 이제 다시 재가공을 해야 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 사이트들이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게 예를 들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구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낱개로 좀 쪼개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탑재해 놓으면 이런 것들을 뭐 저희처럼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자들도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연구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수업들을 이제 실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4월부터 이제 순서대로 4.3, 뭐 6.25, 그리고 뭐 4.19, 5.18 이런 형태로 지금 가려고 예정 중인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이제 학생들의 피드백을 이제 노 수업을 가지고는 받아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이야기들 자주 활용을 해보면 확실히 그냥 일반적인 교과서라든지 이런 딱딱한 자료들을 읽는 것보다는 훨씬 더 후기력도 좋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일단 재밌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뭐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막 어떤 역사적으로 막 큰 의미가 있고 이런 표현은 못하지만 선생님 재밌었어요. 오늘 만족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흥미를 느꼈다라는 것은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특히나 이제 현대사가 굉장히 우리나라 굴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너무 먼 이야기들이라고 사실 애들은 생각해요. 저희 입장에서는 아주 가까운 시기의 역사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알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양이 사실 교과서에 담겨 있기도 하고 이야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 너랑 같은 10대 청소년들의 이야기야 아니면 우리 지역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라고 하면은 훨씬 더 감정적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세히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논문에서 이제 사실 두 명의 인물을 모티브로 삼았거든요. 한 분은 김양등님이고 한 분은 장식 선생님이신데 두 분이 이제 나이는 비슷하게 고등학생 때 이제 5.18을 경험하셨지만 김양등님은 사실 완전히 현장에 있었던 분이고 이제 장식님 같은 경우는 약간 거리를 두고 바라보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약간 상반된 인물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방금 이야기하신 이분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이후에 바뀌었는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는 것도 5.18이 다시 80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대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분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자연스럽게 5.18의 이야기가 지금 현재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이야기하셨던 분들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기존에 했던 5.18 수업들이 사실 저도 사실 수업을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방금 선생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이야기들은 사실 5.18의 일종의 영웅들의 이야기들 주로 우리가 노출이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런 구술이었다라고 저는 또 일정 부분 이제 생각을 했었고 아이들이 이제 그런 느낌들을 조금 직접 이제 구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좀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글을 통해서 녹여낼 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비판적 읽기 쓰기 이런 부분에서는 일단 이제 구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이제 당시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조금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구술을 이제 듣게 되면 요즘 그래도 중심을 조금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쓰기와 관련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금 터치를 좀 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주고 쓰라고 하면은 사실 오히려 결과물이 더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자유롭게 일단 구슬을 두고 한번 써봐. 그 사람의 역사를 네가 쓴다고 생각하고 써보라고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정말 의미가 있으려면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긴 흐름으로 또 아이들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서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5.18 자료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거는 아직은 잘 캐치를 못했는데, 6.25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구술사로 읽는 한국전쟁이라는 책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이 구술자가 실수로 구술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정전협정일을 잘못 알고 있거나, 근데 이제 다행히 그거를 연구진분께서 이제 구술 자료가 이렇게 구술자가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대로. 근데 이제 요거를 저는 어떻게 수업에서 활용을 하려고 했냐면, 그걸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구술자의 자료를 보여주고, 이제 교과서에는 언제 정정이 됐다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53년이라는 연도가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서 구술 자료에서 오류가 있는 부분들을 한번 찾아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가 되면 자연스럽게 조금 구술 자료가 가지는 한계들도 보완하고, 또 그만큼 이 구술 자료가 좀 살아있는 이게 이야기니까 약간 뭐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은 이걸 비판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논문에 들어간 글이라서 비판적 역사 읽기쓰기를 이제 갖다 써서 이렇게 좀 크게 들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저희들 아이들을 직접 대하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구술 자료라든지 아니면 인물이라든지 교과서를 한 번쯤 의문을 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